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웅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화장품 매장 가보면요, 더모 코스메틱 또는 더마 코스메틱 이런 이름으로 해서 상당히 매장이 많이 진열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모 코스메틱, 코스메시티컬즈, 병원용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과연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이야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더모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건요, 더모, 피부의 라는 표현이고요, 코스메틱, 화장품, 마치 이렇게 피부의 화장품 또는 더마톨로지, 피부과학적인 코스메틱, 약간의 이런 뉘앙스를 붙여온 합성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이름으로도 많이 불려졌는데요, 바로 코스메슈티컬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코스메틱스와 그 다음에 파마슈티컬즈가 합쳐진 합성어로서 화장품이지만 의약품 같은 성격을 가진 화장품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효능을 보이는 화장품이다 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죠. 그 중에 좀 더 우리가 또 개념을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병원용 화장품이죠. 분명히 일반 시중에서 화장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어떤 치료나 시술 후에 사용하는 화장품, 병원용 화장품들이 있죠. 자, 또 하나 기능성 화장품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런 기능성 화장품을 법적으로 분류를 해놓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더모 코스메틱, 코스메시티컬즈, 병원용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자, 이런 화장품은요, 사실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기존에 있는 브랜드들하고는 조금 차별성을 두려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보통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화장품은 좀 더 이뻐지고, 그 다음 피부가 좀 더 좋아지게 그냥 만들어주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화장품의 원리였죠. 우리나라 처음 들어올 때는 이 화장품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은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단어죠. 그냥 우리가 뭔가를 바르고 좋아지고 이런 개념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메이크업의 개념이 좀 더 강했던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한 용어가 통합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화장품이라는 말이 마치 지금은 코스메틱,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초 화장품에 대한 부분과 다 메이크업에 대한 이런 모든 것까지 다 통합되는 게 바로 이 화장품의 개념인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화장품이 처음 들어올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뷰티, 미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두고 아름다운 게 어떤 거다, 그 다음 내가 이걸 관리했을 때 피부가 더 아름다워질 거야, 이런 컨셉이 좀 더 줄을 이뤘다면, 지금은 좀 더 근거에 기반해서 자, 왜 그것이 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지고 이 성분은 뭐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피부에 좋고 하는 이런 약간의 근거가 좀 더 기반이 되는 방향으로 많이 바뀌어지고 있죠. 제가 예전에 전공의 시절 때만 하더라도 화장품을 피부과에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생소했던 개념이에요. 자,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프랑스의 되게 유명한 온천수 브랜드가 병원에 들어왔어요. 자, 이거 들어왔는데 이걸 왜 이걸 의사가 이걸 처방을 하고 의사가 이걸 권해줘야 되지? 라고 하던 게 되게 생소했던 시절에 보습제를 사용을 할 때 이런 것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사용해 보니까 실제로 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조요법으로 점점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게 왜 좋아질까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보조요법들이 되게 도움이 되고, 이거는 앞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기반이 되는 거죠. 더모 코스메틱스, 코스메슈티컬즈, 병원용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사실 기준이 조금씩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더모 코스메틱이나 코스메슈티컬은 좀 근거에 기반한 제품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후발주자로 나오게 된 거고요. 사실 병원용 화장품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병원에서 판매하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근거가 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병원에 유통되는 화장품이죠. 과거에는요, 이런 더모 코스메틱, 코스메슈티컬즈가 주로 어디에 많이 판매가 되냐면 약국, 병원에 주로 많이 판매되던 화장품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은요, 이러한 것들이 좀 더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병원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좀 더 근거가 있고 좀 신뢰가 가는 제품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마케팅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실제로 병원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도 있고 아닌 제품 역시 있죠. 자, 그러면 병원에 다 유통된다고 해서 그게 다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또 그것도 아닌 겁니다. 기능성 화장품은요, 분명히 이런 약사법으로부터 해서 화장품법이 분리가 되고, 또 이 화장품법 안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을 법령으로 규제해 놓은 우리나라만의 아주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사실 과학적인 것에 근거를 둬서 뭔가 처음에는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약간 이런 것과 함께 약간 뭐냐면 법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좀 더 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더모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법이랑은 상관없고
경험, 그 다음에 내 근거, 과학에 좀 더 기반해서 이야기를 하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기능성 화장품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제도적인 부분이 좀 강한 거죠. 병원용 화장품은 유통에 좀 더 포커싱을 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할 때는 이런 화장품이 다 그냥 같은 개념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 뭐 무리가 아닌 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다 뭐냐면 믿음을,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거고 과학적인 근거를 좀 더 베이스를 두고 제품들이 출시가 되는 거죠. 좀 더 화장품의 트렌드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병원에 유통을 하던 제품들이 나중에 보니까 훨씬 더 나중에 이 매출이 높아지더라는 거죠. 왜? 이거는 의사들이 선택했어. 심지어는 이런 것들이 병원에서 유통될 만큼 우리 제품은 좀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마케팅의 포인트를 가져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자, 병원에서도 판매가 되고, 그 다음 일반 시중에서도 H&BS에서도 판매가 되고, 그 다음에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실질적으로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또 매출이 상당히 늘고 있죠. 전체적으로 이런 마케팅 시장, 그 다음 판매하는 시장에서 좀 더 근거와 과학적인 기반을 좀 더 집중해서 넣다 보니까 아주 뭐 더모 코스메틱, 코스메티컬즈 이런 브랜드가 상당히 좀 올드한 느낌, 좀 이제 한물 간 듯한 느낌이었다가 다시 최근 5년간 상당히 급물살을 타고 올해 2021년에 이런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는 무려 매출이 80조 정도가 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화장품의 개념들이 점점점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들이 되어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사실 어떤 특정 브랜드에서 나 왜 더모 코스메틱이야, 코스메티컬즈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브랜드가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는 새로 나오는 모든 제품들이 이러한 부분들의 근간을 깔고 그냥 제품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 때문에 이런 화학 성분, 뭔가 유독 성분, 안 좋은 성분에 대한 약간 이런 공포감이 좀 분위기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플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성분들에 대한 등급을 확실하게 우리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르게 인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품이 어느 순간 모든 제품이 출시가 될 때 이런 클린 뷰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당연히 하는 것처럼, 이런 뷰티의 트렌드는 이미 지금 클린 뷰티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더모 코스메틱 이런 과학에 근거한, 그냥 발라서 좋았어, 그냥 경련 각질이 제거됐어, 하고 나니까 피부 맑아졌어, 이런 게 아니라 왜 좋아졌는지, 무엇 때문에 좋아졌는지, 어떤 성분 때문에 좋아졌는지,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방향이 점점점 흘러갈 것이고, 나중에 더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아주 기본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화장품에서는 원료의 제형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정말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결국은 이 화장품을 어디에 바르는 거냐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제품을 발랐을 때 너무 질감이 좋아요, 촉감이 좋고, 그 다음에 발랐을 때 그 느낌, 바르고 난 뒤에 일단 개인적인 뭔가의 주관적인 느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물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품을 쓰는 게 아니라 보편타당하게 누구나 일반적으로 제품을 사용했을 때 그 느낌이라고 하는 질감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제품이 좋은 제품이라고 하는 인식은 어떻게 버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 피부에 정말 좋게 미칠까 라고 하는 기대를 좀 더 가져가는 거죠. 과거에는 단순한 아름다움, 전반적인 뷰티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좀 뭉뚱그려서 전체적인 큰 개념을 가져갔다면, 지금은 좀 더 디테일한, 그리고 좀 세분화된,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를 좀 더 가지고 가는 이런 방향으로 점점 많이 바뀌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이런 모든 화장품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모든 화장품의 기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선택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근거를 기반하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선택을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과거처럼 어떤 성분이 어떤 문제가 돼가지고 이런 고민을 할 거야 이런 것보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성분들이 배제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과학적인 근거가 또 기반에 얹어져서 제품을 사용한다면 좀 더 많은 다른 방향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